이번에는 다시 교육 혁신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 사건 다음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쟁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 3월부터 도입 예정인데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최상목 권양대행이 이를 또 제의 요구를 하면서 논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이것이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도입하면 부작용이 많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당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이 이 인공지능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 도입하고 또 각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보다는 이 논쟁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갔고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교육과에 먼저 도입됩니다. 가상형 메타버스 환경과 대화형 AI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이런 과목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은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반대 측은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은 검증이 안 됐고요. 오히려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사교육 업체의 문제식 콘텐츠에 익숙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디지털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능의 차이 이런 게 빈부의 차이 때문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논쟁뿐만 아닙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논쟁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이념을 갖다 대고 논리를 대고 있지만 우리 측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을 배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 수천억 원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2028년까지 수조 원이, 4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교육도 오래전부터 진보와 보수 측이 엄청나게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가면 다른 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가장 큰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건지를 교육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육부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지능 정보와 기술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탑재한 그런 교과서를 각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목표는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교육에서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전에는 산업화 시대,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대량 교육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 대량으로 한 반에 30명, 40명씩 집어넣고 교사가 가르치면은 그 똑같은 걸 다 받는 세계의 교육 시스템이죠. 그런데 디지털은 온디맨드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자의 권력이 훨씬 세고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맞춤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개인 맞춤형 교육
그리고 누구나 이 교육을 원하면은 그것을 제공해주는 접근성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이퍼 내로 에듀케이션 브로드 커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교육. 그러니까 한 명을 교육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30명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목표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각 학생별로 지금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같이 평가를 했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갭을 맞춘 교육을 제공해 주겠다. 이거는 디지털 기술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방향 설정은 맞았지만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는 무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실행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리소스를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이 망합니다. 왜 90% 이상이 망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자고요. 그 예로 서울시의 메타버스 실패죠. 한 3년 전에 메타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방향을 설정하고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요. 그러면서 1년에 수조 원씩 쏟아부으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조직들이 여기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시도 2026년까지 한 400~500억 원을 들여서 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50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 이용자가 없죠. 이것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경험으로도 여러 가지를 겪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이 무지 많습니다. 이 미디어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돼 왔죠.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UHD 방송입니다. 보통 4K 방송이라고 그러죠. 방송은요, 아날로그로 시작을 했죠. 예전에 조그만 모니터에 4:3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아날로그로 방송을 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컬러 방송을 시작하고요. 삼성과 LG가 시작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이 화면, 텔레비전 화면 크기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화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그 나쁜 화질로 큰 화면을 보면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엔트로피가 쌓인다고 그래요. 그 엔트로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HD 방송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한테 정말 큰 가치를 주거든요. 텔레비전 화면이 커졌는데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런데 2000년 넘어오면서 4K 기술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 방송 기술자들이 이 방송국이 어려워지는 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4K, UHD 방송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엄청난 논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이 기술론자들은 기술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세계를 주도해야 된다. 이 논리였고요. 시장론자들, 저도 시장론자였죠. 시장론자들은 그것은 시청자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 UHD 방송이 바뀐 것을 느끼려면요. 적어도 70인치 이상 텔레비전으로 봐야 HD 방송하고 UHD 방송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중에 몇 명이나 70인치 이상 텔레비전을 갖고 있냐 이거죠. 아마 그 당시에 1%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1%를 위해서 전국에 HD망을 깔고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방송사마다 수백억, 천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기술론자들이 방통위와 같이 해서 방송을 시행을 했죠. 그리고 실패를 하고 지금 접지도 못하고 매년 리소스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아무도 보지를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UHD로 방송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왔다고 이 기술은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술론자들의 논리로 추진한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은 한 1%도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운이 정말 맞아야 돼요. 그것은 뭔 문제냐면요. 이 디지털 기술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디지털 기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권력이 이용자들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온디맨드, 이용자가 요구한 대로 간다. 이것이 이제 이 지금 시대가 시장이 요구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환경에서는 네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가치, 사용가치, 금융가치, 신뢰가치입니다. 먼저 기술가치부터 하죠. 새로운 기술. 지금 생성형 AI가 마찬가지죠. 생성형 AI 갖고 엄청난 돈을 좀 투자하고 있고 모든 기업 조직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조 원을 투자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뭐 100조, 200조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다. 그걸 보고 기술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가치입니다. 이 사용가치는 이용자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느냐예요. 사실은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은데 이걸 갖고 이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주지? 여기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 의문점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가 나왔을 때 사용 가치를 점검을 해야 시장에서 이게 확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는 거예요. 기술로만 가능하냐 그러니까 논쟁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돈이 투자가 되고요.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뢰 가치가 있어야 지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도 가짜 정보 그리고 환각이라 하죠. hallucination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대개 기술론자들은 이 기술 가치만 되면은 사업이 된다고 추진해요. 스타트업에 망하는 90%는 이 기술 가치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는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냐 하면은 이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예요. 그것을 엔트로피가 어떻게 쌓이냐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쟁에서 제외된 게 있습니다. 콘텐츠 문제입니다. 플랫폼이든 네트워크든 장치든 모든 것든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콘텐츠가 없으면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검증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공개도 안 돼 있고요. 아마 담당자들끼리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 하반기에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일반인한테는 공개도 안 됐거든요. 이게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이 콘텐츠가 특히 교육 자료는 콘텐츠가 사용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넣는 거냐.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방향 설정하고 막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디지털 교과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를 대충 뒤져보니까 요약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EBS가 하는 기능을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온라인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콘텐츠가 바뀌지 않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콘텐츠인데 콘텐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우리 실행하기에서 이 실행하는 부분을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화 시대 우리 교육, 지금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시스템은 이 실행하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어떻게 잘 실행할까? 그러니까 정답 찾기죠. 실행하는 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고 왜냐면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 정답 찾기가 산업화 시대 교육의 핵심이었고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그 정답 찾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는 이 부분이 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창작하고 결정하는 일, 특히 창작은 뭐냐면요, 지식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또 문제를 찾아내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바뀌어야죠. 지금 교과과정에 있는 모든 99%의 교과과정의 내용은 실행하기 중심입니다. 정답 찾기. 이것을 생각하고 창작하고 결정하는 콘텐츠로 바꿔야 되는데 이 콘텐츠에 대한 논쟁은 없습니다. 이 고민이 해결이 돼야 이 4조씩들이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 이전에는 정답 찾기니까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직업을 쫓아가는 교육입니다. 무엇이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커지고 있다. 세계를 점령하겠다. 그럼 자동차 학과를 만들어서 그걸 맞추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그것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직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다듬어 만드는 교육, 잡 크래프팅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생이나 정부나 회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능력. 그러니까 learning ability입니다. 배우는 능력, 평생 내가 스스로 익히고 배우는 능력, 이것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능력의 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은 없었죠? 없고, 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게 뭡니까?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정하고 정답을 찾는 건 배우는 것만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은 지금 배우는 것만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치동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서울대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더 혁신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돈 많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디지털 AI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익히는 겁니다. 익힌. Practice, Acquiring, Mastering.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은 내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기술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열정을 갖고 내 길을 찾고 내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 능력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그것을 체득화해야 되거든요. 이건 돈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런 합승 내용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돼 있죠. 더군다나 지금 지금 초등학생들은 인공지능 세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학생들은 110세대를 살아요. 100살이 아니라 110살까지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90세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교육을 받고요.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3, 4, 50대에 직장 일을 하고 60대에 은퇴해서 은퇴 생활을 하는 우리의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초중고 대학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일하고 60세에 은퇴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교육하는 것이 일이 되고요, 일이 배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는,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세상이거든요. 이것이 스스로 익히고 스스로 배우는 그 역량과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논쟁은 빠져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는요, 아까 얘기했죠,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 가치와 신뢰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기술적인 가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복과 확장성입니다. 반복 확장. 그러니까 그것을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은 반복과 확장,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AI 교과서를 올 3월에 시행하는 것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요, 이 반복과 확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올 3월에 런칭을 하는데 2천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 매년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2천억에 몇 배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몇 천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2028년까지 한 4조 5천억을 쓰겠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런칭할 때, 시작을 할 때 한 5천억 썼으면 그 다음부터 유지 비용은 뭐 500억, 300억 이렇게 이 산업화 시대 모델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 망합니다. 시작할 때 2천억을 썼으면요, 갈수록 2배, 3배, 10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 모델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크게 벌리면요, 그 다음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정답이 없거든요. 이것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과 교사들한테 어떻게 작용할 건지는 시행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해서 크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를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 여력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번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는요, 왜 필요하냐면요, 이 사용 가치는 이용자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되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잘 안 되는 거. 그 엔트로피를 파악해서 그것을 새로운 기술로 또 개선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모델을 끊임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작게 던져놓고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게 하고, 거기서 엔트로피가 어디에 쌓이는지를 보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을 매년 해가야, 적어도 10년은 해가야 모델이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핵 사건 다음으로 좀 논쟁이 많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를 보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행해야 성공해야 되는지 디지털 시대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